자, 누적 풀이를 해보자. 1번의 답은 3번인 것 같고, 아니, 몰라요. 선생님 아직 몰라요. 여러 명이 3번으로 했길래 답이 3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없다. 그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니? 그치? 어쩌고 x는 저쩌고예요 만들어 놓고 0인데 얘는 0이 아니에요 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해보자. a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a는 6. 그럼 여기가 이제 x로 묶이면서 괄호 안에 a 마이너스 4는 4a 플러스 6이라고 이항시켜서 만들어지는 거고 a가 4입니다가 확실한 거죠. 그쵸? 자, 다음에 얘는 무수히 많다라니까 어쩌고 x는 저쩌고예요 만들어 놓고 0, 0 할 거네. 식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 플러스 bx가 되고 얘는 없어질 거네. 양변에서 똑같이 없어지는 거네. 그치? 그리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x는 0 아니면 뭐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렇게 이항시킨다고 생각해서 b 플러스 3 x는 0도 괜찮겠다. b는 마이너스 3인 거네요. 답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두 시계 바늘이 8시와 8시 30분 사이에서 자, 그러면 시계를 그리라고 했죠. 그렇죠? 적당히 그리면 돼요. 여러분 그릴 때 막 너무 예쁘게 그리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예쁘게 안 그려져요. 알아요. 나는. 숨 참고 그리면 잘 되나요? 자, 8시라는 시각은 딱 요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8시예요. 그쵸? 8시랑 8시 30분 사이에서 90도를 이뤄달라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쯤, 이쯤 이렇게 오겠네요. 대충. 그쵸? 자, 그러면 보자. 분침이 회전한 각도랑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비교를 하는 건데 답이 90에 나오게 시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분침이 회전한 각도를 뺄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시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분침이 회전한 각도를 뺄 건데, 하면 잘 들어. 자, 시침이 회전한 각도는 무조건 0.5x인 거 괜찮지? 왜냐면 1분당 x도씩 회전하니까. 맞지? 근데 뭐라고? 문제는 시침은 항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미리 이만큼 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몇 해줘야 돼요? 8시니까 240도 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빼기. 분침이 회전한 각도는 어떻게 나와요? 6x 나와주면 되겠네. 1분당 6도씩 회전하잖아. 이거. 자, 그랬을 때 그게 결과가 90도다니까. 이거는 2분의 11x. 그래서 시계 문제 풀 때는 항상 2분의 11x가 만들어줘야 돼. 여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2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50이니까 x는 11분의 300. 시각을 구하라 8시 11분의 300분이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시침이 1분에 몇 도씩 회전한다. 분침이 1분에 몇 도씩 회전한다. 도연아, 이거 괜찮나요? 시침은 1분에 0.5도, 분침은 1분에 6도씩. 옳지, 좋아요. 자, 3번 문제 답이 31.25일 거예요. 4분의 125. 아마도 잘 풀었어요. 자, 보자. 원가가 있고요. 써서 풀라니까. 모든 문제를 선생님은 똑같이 풀 거라고. 원가, 정가, 할인가 문제는 항상 모든 문제를 풀 거라고. 원가, 정가, 그 다음에 할인가까지 있고 이익도 있는 거네. 그치? 원가가 100원인 물건이 있고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정가에서 20%를 할인을 해서 판대. 그치? 정가가 A라고 하면 그러면 할인가는 5분의 4A, 100분의 80A. 맞지? 자, 그렇게 했을 때에도 이 이익이라는 게 5%의 이익이라는 건 얘가 5가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익은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익은 번 돈에서 쓴 돈. 그치? 그러면
5분의 4a에서 100원만큼을 뺀 게 5예요. 즉 5분의 4a가 105예요. a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4분의 525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나눠주면 131.25가 되는 거네. 맞지? 무슨 말이야? 내가 구한 이 131.25가 뭘 뜻해? 요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가가 131.25.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원가에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는가? 이게 몇 퍼센트의 이익이 붙었습니까? 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1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31.25원이 더 비싸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31.25%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사실 원가가 100원이라서 쉬운 문제가 된 거야. 원가가 뭐 400원이에요 이렇게 했어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는데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아요. 자, 봐봐. 원가가 100, 똑같아요. 원가, 정가, 그 다음에 할인가, 이익이라고 놓을 거야. 자,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할 거야. 원가가 100원이라는 거 똑같고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읽어봐. 원가에서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몇 퍼센트를 X로 놓을 거야. 몇 퍼센트, 얘를 X로 놓을 거야. 오케이? 그럼 원가에서 정가로 넘어가는 게 X 퍼센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인 거죠. 그럼 이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100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라고 나와야지. 100분의 100 플러스 X라고 나와야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할인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가는 정가에서 20%를 할인하니까 요거에서 20% 할인해서 100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에다가 여기에다가 5분의 4 해주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100 플러스 X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도 혼자 문제 풀 때는 이거 어차피 100 플러스 X네 라고 하고 그냥 그것만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니? 요거 지우고 그러면 5분의 400 플러스 4X 맞죠? 이게 할인가. 여기에서 이 원가만큼을 뺀 게 5예요 라고 나온다면 이항시켜서 105예요 만들 수 있는 거네. 맞지?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400 플러스 4x는 525가 되니까 4x는 125가 되고 x는 31.25가 한 번에 나오는 거죠. 4분의 125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문제가 이게 지난번에 누적 시험을 냈을 때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설명 듣고 나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설명 듣고 나면 생각을 해봐.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과정부터인가 4학년 과정부터 배워요.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 자, 먼저 사각형에 대한 전체 리뷰를 해볼게요.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은 도형이 뭐야? 정신 차리고 대답해. 네 개, 네 개. 변도 네 개, 각도 네 개. 그치? 네 개의 직선으로, 네 개의 선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도 얘도 사각형이야.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 변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그치? 각의 합이 360이어야 돼. 그치? 자, 봐봐. 그런 도형이고. 자, 그러면 사각형보다 조건이 하나 더 까다롭게 되면 뭐가 있나요? 하나만 더. 그렇지. 사다리꼴이 있죠. 사다리꼴이 있죠. 그리고 사다리꼴보다 조건이 하나가 더 까다로워지면 여기서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거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보다 조건이 또 까다로워지면 옳지. 마름모가 있는 거고 또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까다로워지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봐봐.
돌리면 일어나 있어요. 자, 사각형은 그냥 변 4개가 있으면 되고 각 4개가 있기만 하면 돼. 사다리꼴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져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겨도 이렇게 생겨도 평행하다라고 있으면 이게 사다리꼴이 무조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뭐야 여기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요렇게 얘랑 얘랑 평행, 얘랑 얘랑 평행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기에서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그치?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조건을 하나씩 건드려주면 이제 정사각형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거지 준호야 맞지? 정사각형이 가장 까다로운 거야 그치? 하나만 까다로워지는 게 아니고 가장 까다로워지는 게 이게 정사각형이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으면서 네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다 360이어야 된다는 가장 까다로운 거 그치?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데 왜 여기까지 설명을 하냐면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러분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해요? 2등분해요. 맞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같거든요. 괜찮니? 괜찮니? 자, 그러면 봐보자. 이 성질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마름모에서도 직사각형에서도 정사각형에서도 모두 다 발견이 돼요. 알겠어? 왜 그래?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모두 다 평행사변형보다 까다로운 도형들이기 때문에 얘의 성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알겠어? 이건 좀 나중에 나올 얘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OB를 지나는 직선을 알고 싶잖아. 맞지? 그럼 OB를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를 연결을 해주잖아. 그럼 요 점을 좌표를 구할 수 있고 OB를 지나는 직선이나 얘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나 똑같은 직선이다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A, B, C 요 점은 뭐 내부에 그냥 점 P라고 해볼게요. 점 P는 몇 콤마 몇인 거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고 X좌표 값은 몇일까? X좌표 값은 2분의 5. 자, Y좌표 값은 2분의 8. 자, 2분의 5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2분의, 봐봐. 얘 더해서 1 플러스 4가 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 더해서 5 플러스 3이 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평균 얘기하지 않았었나? 아니요. 안 했었나? 자, 얘들아 이걸 봐보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수학 점수가 50점이고요. 예원이가 수학 점수가 90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가운데에 요 점수가 몇 점인지를 구해보자. 70이겠죠? 점수는 70이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집중해. 50점 빼기 50만. 다시. 90 빼기 50만. 이게 자,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 재현이가 말한 거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50 더하기 90 나누기 2야. 맞지? 내가 뭐 물어봤어? 나는 50이고 예원이는 70이야. 그랬을 때 뭘 물어본 거야? 예원이가 90이야. 그랬을 때 뭘 물어본 거야? 두 사람의 평균 점수를 물어본 거야. 맞지?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 더해서 반띵하면 되는 거다. 3명의 평균 점수면 3개를 더해서 3등분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2명의 평균 점수니까 지금 뭐 하면 돼? 2개 더해서 반으로 갈라주면 돼. 맞지? 그거를 50점과 90점의 평균이에요 라는 말로 하면 너네가 이걸 생각을 하는데 평균이라는 걸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50과 90의 정 가운데가 평균이야. 맞지? 그쵸?
근데 지금 준호가 얘기한 방법은 이 길이가 몇이야? 40이니까 이 길이도 20이고 이 길이도 20이니까 50 플러스 20 또는 90 마이너스 20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건데 맞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 알겠어. 이렇게 하면 힘들어. 자, 다시 여기서 P가 X좌표 값이 몇이고 Y좌표 값이 몇이냐, 몇 콤마 몇이냐를 생각을 하자라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요 점의 X좌표 값과 요 점의 X좌표 값끼리의 뭐인 거야? 평균인 거야.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4인 거야. 당연하죠? 되죠? 네. 그쵸? Y좌표 값은 어떻게? 5랑 3에 자, 요 점의 Y좌표 값이 5인 거고 요 점의 Y좌표 값이 3인 거야. 그러면 가운데가 둘 더한 거에 반띵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평균값 생각하면 된다고. 얘를 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구해야 되는 OB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OP를 지나는 직선과 똑같은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이 P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 됐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원점인 0,0과 P라는 2분의 5,4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AX로 놓고 X는 2분의 5예요. Y는 4예요. 그럼 A를 구하려면 양변에 5분의 2 곱해서 A는 5분의 8입니다. 따라서 Y는 5분의 8x입니다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직선식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너무 어렵나요? 이거 근데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O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야 맞죠? 그럼 뭐를 알면 된다고?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알면 OB를 지나는 거랑 OP를 지나는 거랑 똑같은 직선이다 인 거야. 됐어? 지금 P점을 찾을 수 있겠냐고. 가능하겠죠? 자,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얘는 조금 초등학생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비추입니다. 알겠습니까? 비추입니다. 자, 잘 보세요. 조금 유치한 접근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도형을 직관적으로 잘 살핀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도. 자, 잘 볼게요. 지금 평행사 변형이니까 얘들아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시켜볼 거야. X값 1 증가, Y값 5 증가지. 맞지? 유진아 정신 차려. 요 이동을 여기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 있어야 될 거야. 맞죠? 이게 평행사 변형이니까 당연한 거야. 평행사 변형이니까. 괜찮나요? 왜 이렇게 표시가 아, 그러게. 또는 얘들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x값 4 증가하고 y값 3 증가하는 이 이동이 어디서? 이렇게 해서도 똑같이 관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점 B가 자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얘가 5,8인 거 쉽게 나오죠? 괜찮나요? 그럼 0,0과 5,8 지나게 y는 5분의 8x다가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이게 쉽긴 더 쉽긴 하네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어. 이분 한 명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반에서도 이 문제를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하길래 내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 얘는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 이 문제가 있고 아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알겠냐? 알겠냐? 그럼 설명 듣고 나서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던 문제죠, 그쵸? 이게요? 네. 자, 1,0, B는 7,0, 그리고 0,3, 0,5, 여기가 1, 여기가 7, 여기가 3, 여기가 5. 그랬을 때 PAB 삼각형과 PCD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6이고 여기의 길이가 몇이에요? 2네요. 자, 그러면
요 점은 우리가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기가 x좌표 값이 t라고 생각했을 때 t는 t 콤마 at. 얘 mt가 아니지. 그래프가 y는 ax인데 mt가 아니지. 문제도 at. N이어서. 그쵸. 그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삼각형 PAB의 넓이는 밑변 6 곱하기 높이 AT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그래서 얘가 3AT가 될 거고 삼각형 PCD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밑변 2 높이가 요게 높이니까 이 점의 x좌표 값 가져가서 t 곱하기 2분의 1은 t인 거고 두 개 같대요. 3at와 t가 같아요. a는 3분의 1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고 쓰고 있어. 얘기라고 썼어요? 3이라고 쓰고 있어.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이제 이해가 좀 됐나요, 여러분? 다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 y는 x분의 8인데 여기 위에는 지금 이 그래프 위에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수없이 많은 점들에 대해서 모두 x좌표 값 곱하기 y좌표 값을 하면 무조건 8인 거야. 무조건 8인 거야. 무조건 8인 거야. 그러니까 넓이가 8인 사각형은 수없이 많은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자연수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몇 개 없어. 1,8이랑 2,4랑 그 다음에 4,2랑 8,1 이 삼각형들 모두 다 넓이가 8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32예요. 아, 나 왜 갑자기 없지? 나도. 그쵸? 여러분 이해됐죠? 24가 아니고 32죠? 예언이 문제 이해됐나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총괄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 이것도 어렵다. 조만간. 자, y는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반비례 관계는 지금 x좌표값 y좌표값 곱했을 때 모두 다 6이니까 y는 x분의 6입니다. 써주면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y는 x분의 6이면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건 어디만이야? 얘만이지? 그러면 얘는 빼줘야 되니까 여기에 x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라고 들어가긴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디테일을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되는 건지 진정해, 오버하지 마. 디테일을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원래 y는 x분의 6이면 이거 되는 거 알잖아요. 그쵸? 양쪽으로 원래 반비례 그래프에서 여러분 원점 관련된 성질이 뭐가 있었어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가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가 무조건 있는 게 반비례 그래프야. 알겠죠? 그쵸? 근데 지금 요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에서 y는 ax가 선분 ab와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이 파란색 직선은 뭐예요? y는 6분의 1x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늘색 직선은 어떻게 돼요? y는 3분의 2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분의 3x겠죠? 자, 그러면 a의 범위는 2분의 3 이상 아니지. 반대로. 6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예요. 나올 수 있어요. 되는 거네. 맞나요? 자, 봐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총괄 시험 문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총괄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x축, y축, 여기에 대충 마이너스 5,2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 마이너스 2,7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분 AB와 만나도록 뭐가 y는 mx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뭐의 m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할 거예요.
괜찮나요? 자, 한번 고민해서 한 번에 맞출 수 있게 집중하세요. 알겠죠? 고민하셔야 돼요. 자, 빨간색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잘했어요. 바로 말할 수 있지? 바로 말할 수 있지? 네. 자, 얘는 파란색은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7. y는 마이너스 2분의 7x 붙여주셔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자. 그럼 m의 범위는 뭐 이상, 뭐 이하? 마이너스 2분의 2상 마이너스 2분의 7 이하. m은 마이너스 5분의 2 이상, 마이너스 2분의 7 이하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면 거꾸로 돼야 되는구나. 거꾸로 돼야죠. 아니야, 이거 알고 웃어야 돼. 지금 잘 모르잖아. 정확히 모르잖아. 왜냐면 음수가 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고민을 깊게 하고 말을 하라. 자, 얘가 지금 더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여러분 마이너스 3.5야. 그치? 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마이너스 5분의 2는 마이너스 0.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는 여기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범위는 이거라. 알겠나요? 그러니까 m 값의 범위는 얘가 아니고 뭐 이상 마이너스 2분의 7 이상.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2 이하. 알겠나요?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뭘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이 클수록.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우하향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클수록 가팔라져. 그치? 실제 값은 작을수록 더 가팔라지는. 맞죠? 요거로 나올 거예요. 총괄시험 문제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쵸? 자, a 값이 2,6이야. 그럼 x좌표과 y좌표과 곱해서 지금 몇 나왔어? 12 나오죠? 그럼 요 a 값이 4인 게 바로 나오는 거네.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요렇게 파란색은 그래프가 y는 3x. 옳지. 그리고 요렇게 빨간색은 그래프가 y는 4분의 3x.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4분의 3 이상 3 이하. 그치? 요거는 쉽죠? 그쵸? 요거는 쉬워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조금 까다로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고민을 몇 번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려. 두세 문제를 너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누적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